안녕하세요.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이번에는 수능에 출제되었던 관에서의 정상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파란 파장과 진동수,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중첩되어 마치 제자리에서 정지한 채 진동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 파동을 말합니다. 정상파에서 최대로 진동하는 부분, 즉 진폭이 최대인 곳을 배라고 하고 전혀 진동하지 않는 부분, 즉 진폭이 0인 곳을 마디라고 합니다. 정상파 한 파장의 길이는 이웃한 두 마디 사이의 2배입니다. 정상파를 연속적으로 촬영하면 그림과 같이 견과류의 일종인 아몬드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는데 아몬드 2개의 길이를 정상파 한 파장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이러한 정상파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드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악기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쪽이 열려 있고 길이가 L인 관이 있습니다. 신호 발생기를 통해 다양한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이때 공명에 의해 신호 발생기의 소리와 동일한 진동수를 갖는 정상파가 관에서 형성될 때 큰 소리가 납니다. 관의 열린 부분은 공기가 자유롭게 진동할 수 있으므로 배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양쪽에 열려있는 관의 양 끝에는 배가 형성되죠. 그림은 각각 기본 진동과 2배 진동, 그리고 3배 진동의 정상파가 형성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기본 진동의 정상파 파장은 관의 길이의 2배인 2L이며 2배 진동의 정상파 파장은 L, 그리고 3배 진동의 정상파 파장은 3분의 2L입니다. 즉 공명하는 진동수에 따라 정상파의 파장 또한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한쪽 끝이 닫혀있는 길이가 L인 관에 형성되는 정상파를 살펴보겠습니다. 관의 열린 부분에서는 정상파의 배가 형성되지만 닫혀있는 부분에서는 공기가 진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파의 마디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한쪽이 박혀있는 관에서는 짝수배의 진동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양쪽이 열린 관에서와는 다른 형태의 정상파가 형성됩니다. 그림은 각각 기본 진동과 3배 진동, 그리고 5배 진동의 정상파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기본 진동의 정상파 파장은 관의 길이의 4배인 4L이며 3배 진동의 정상파 파장은 3분의 4L, 그리고 5배 진동의 정상파 파장은 5분의 4L입니다. 2016년 대수능에 출제된 관에서의 정상파 문제를 분석해 볼까요? 관의 한쪽 끝에 신호 발생기와 연결된 스피커를 놓고 다른 쪽 끝에는 고무마개를 끼운 막대를 넣습니다. 신호 발생기를 이용하여 일정한 진동수의 소리를 발생시킵니다. 고무마개를 끼운 막대를 관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시키면서 소리의 세기가 갑자기 커질 때마다 고무마개의 위치 L을 기록하였더니 첫 번째 큰 소리가 났을 때, 두 번째 큰 소리가 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큰 소리가 났을 때의 위치 L이 각각 6cm, 18cm, 30cm였습니다. 어떠한 정상파가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의 왼쪽은 열린 부분으로 정상파의 배가 형성되고 고무마개가 위치한 곳은 닫힌 부분으로 정상파의 마디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큰 소리가 났을 때의 정상파의 모양은 그림과 같습니다. 4분의 1 파장의 정상파가 관에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죠. L이 6cm이므로 관에 형성된 정상파의 파장은 6cm의 4배인 24cm입니다. 고무마개를 오른쪽으로 더 이동시키면 18cm 지점에서 두 번째로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관에는 4분의 3 파장의 정상파가 형성됩니다. 첫 번째 큰 소리가 들린 지점과 두 번째 큰 소리가 들린 지점의 간격은 정상파의 이웃한 마디 사이의 길이와 같습니다. 즉, 첫 번째 큰 소리가 들린 지점과 두 번째 큰 소리가 들린 지점의 간격 12cm가 정상파의 2분의 1 파장입니다. 고무마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세 번째 큰 소리가 들린 지점을 살펴보면
두 번째 큰 소리가 들린 지점과 세 번째 큰 소리가 들린 지점의 간격 역시 12cm이고 이 역시 정상파의 2분의 1 파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큰 소리가 들리는 첫 번째 지점으로부터 12cm 간격으로 2분의 1 파장의 정상파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무마개를 이동시키면서 큰 소리가 들리는 지점 사이의 간격을 구하고 그 간격이 정상파의 2분의 1 파장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관에 형성된 정상파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파를 이용해서 소리급새의 진동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리급새는 한 개의 일정한 진동수, 즉 한 개의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습니다. 고무망치로 소리급새를 치면 소리급새는 하나의 진동수로 진동합니다. 소리급새가 진동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진동시키게 되고 공기의 진동을 우리는 소리로 인식하죠. 따라서 소리의 진동수가 바로 소리급새의 진동수입니다. 그림과 같이 유리관에 물을 채우고 PVC관을 장치합니다. PVC관의 위쪽 끝이 물의 위쪽 표면에 있을 때 소리급새를 고무망치로 쳐서 진동시키고 PVC관을 서서히 위로 들어 올리면서 큰 소리가 들리는 지점을 표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때 물의 표면은 관에서의 닫힌 부분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림과 같이 한쪽은 열려 있고 한쪽은 닫혀 있는 관에서와 같은 정상파가 형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2016 대수능에 출제된 자료에서처럼 큰 소리가 들린 이웃한 두 지점 사이의 간격은 정상파의 2분의 1 파장에 해당합니다. PVC관에서 형성된 정상파의 2분의 1 파장은 34cm이고 따라서 정상파의 파장은 68cm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PVC관에서 형성된 정상파, 즉 소리의 진동수가 바로 소리급새의 진동수이고 파동의 진행 속력은 파동의 진동수와 파장의 곱과 같으므로 소리의 진행 속력 역시 소리의 진동수와 소리의 파장의 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리의 진동수는 소리의 속력을 파장으로 나누면 되므로 주어진 소리의 속력 340m/s를 정상파의 파장 0.68m로 나눈 값인 500Hz가 소리의 진동수이고 따라서 소리급새의 진동수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관에서 형성되는 정상파의 파장을 이용하여 물체의 고유 진동수를 구할 수 있으며 정상파의 파장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이웃한 두 지점 사이가 정상파의 2분의 1 파장인 것을 이용합니다. 울지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직선 위에 점일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 거요. 그댈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고 있는 날 잘 알잖아요. 네가 밟고 걷는 땅이 되고 싶던 잠시라도 네 입술을 따뜻하게 데워줄 커피가 돼.